여러분 안녕하십니까? LA 사는 친구입니다. 오늘은 5월 11일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자, 오늘도 캘리포니아와 LA를 중심으로 코로나 관련된 소식 그리고 유익한 정보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소식 한번 알아보죠. 세계적으로 코로나 확진자는 419만 1000명 그리고 사망자는 28만 5천 명입니다. 미국 확진자는 137만 3천 명, 사망자는 8만 1000명. 어제 하루 사이에 2만 명이 확진자가 늘었고요. 사망자는 1680명이 늘었습니다. 2만 명이라 그러면 최근 추세에 비하면 굉장히 양호한 수치입니다. 자, 캘리포니아는 확진자가 67,875명, 사망자 2,718명. LA 카운티는 확진자 31,703명이고요. 사망자 1,531명. 오렌지 카운티는 3,502명 확진에 사망이 76명 있었습니다. 자, 캘리포니아가 8일 날 금요일 날 이동 제한령 일부를 완화하고 일부 사업장을 개방하면서 전체적으로 조금 개방되는 완화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주말을 지냈는데 그 이후에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한번 같이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제일 먼저 느껴지는 것들은 도로에 차량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저도 얼바인 갈 일이 있어서 잠깐 다녀왔는데 낮 시간이었는데 차량들이 많이 늘어난 것을 이제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평상시에 한 80% 정도 회복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차량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다행스러운 것은 캘리포니아 코로나19가 많이 소강 상태, 그러니까 증가폭이 좀 다소 완화됐다 이런 보고가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 LA 카운티하고 오렌지 카운티는 지난 토요일 날 증가폭이 올랐다, 뛰었다 이런 보고가 있어서 다소 우려스럽습니다. 다만 이제 일요일에는 많이 줄어들었죠. 줄어들어서 이제 다행인 상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요일 하루 증가폭이 2만 명이면 예전에 2만 4천, 적게 2만 4천, 2만 5천, 많게는 2만 9천, 뭐 3만까지 넘어갔던 상황에 비하면 다소 증가폭이 이제 완화된 상황인데 앞으로도 이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좀 다소 누그러지는 상황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해보는데 안타까운 것은 지난 주말에 헌팅턴 비치 피어에서 한 1,500명 정도가 모여서 시위를 했다고 그러죠. 해변의 전면 개방 그리고 영업장들 뭐 전면 개방을 외치고 그 자가격리는 위헌이다 이렇게 외치면서 시위를 했는데 이 시위했던 사람들이 뭐 의도적으로 그랬을지도 모르겠지만 마스크도 안 하고 사회적 거리 지키기, 6피트 지키기 이런 것도 하지 않은 채 피켓 들고서 이제 시위를 했다 그러는데 정말 참 위험한 발상이고 위험한 일입니다. 아직도 그 바이러스는 창궐하고 있고 이 바이러스가 위험한 이유가 무증상이라고 하잖아요.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미 나는 감염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전파할 수 있다는, 무증상이지만 감염된 사람들이 다른 사람한테 전파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모인 1,500명 중에 예컨대 한두 명만 걸려 있더라도 거기에 뭐 몇백 명이 이제 걸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정말 위험한데 이렇게 나와서 시위한다는 것이 참 그렇습니다. 그리고 LA 쪽에서도 가세티 시장 집 앞에서 시위를 했죠. 모든 업종이 다 필수적이다. 그러면서 전면 개방을 해라. 이런 요구가 있었고요. 학교하고 교회도 문을 열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요청도 있었습니다. 참 위험한 상황이고 그 롱비치시에서는 일부 봉쇄령이 또 완화했죠. 다른 주나 다른 시에 완화한 것들에 보고서 이제 같이 완화하는 거죠. 오늘부터 그래서 해변의 자전거 도로 그리고 산책로 이것들을 이제 개방을 했습니다. 야외 테니스장 그리고 모든 공원의 주차장들을 다 개방을 했고요. 대신 해변과 해변 진입하는 주차장은 이제 출입이 금지됩니다. 어쨌든 모든 그 상황이나 야외 할 때는 지금 공공기관에서는 다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죠. 공항이라든지 비행기 탑승, 뭐 버스 탑승,
공공기관 방문 이런 데는 전부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지사가 내일 12일 화요일에 3단계 고위험군 업종에 대해서 개방 관련해서 이제 발표를 한다고 보고를 이미 했었죠. 지금 3단계 고위험군은 미장원, 그 피트니스 시설, 운동 시설, 그리고 영화관 이렇게 개인 대 개인이 접촉할 수 있는 이런 그 영업장들인데요. 내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8일 날 꽃집, 서점, 옷가게 이런 저위험군이 일단 먼저 오픈을 하고 이어서 지금 3단계까지 오픈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학교나 교회나 이런 공공시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지침도 곧 발표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완화 분위기로 간다 그러면 아무래도 코로나 사태는 장기화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완화되어서 지금 하루 그 감염자 수가 2만 명으로 됐는데 완화하다 보면 거기에서 좀 더 늘어날 수 있고요. 물론 사람들이 마스크라든지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한다 그러면 뭐 그 정도로 멈출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멈출 뿐이지 이게 사라지진 않는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게 장기적으로 계속 가는 거죠. 계속 앞으로 7월, 8월 뭐 계속 할 텐데 방법은 역시 백신 개발하는 것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백신 개발이 하루빨리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미국 제약회사 다국적 기업인 존슨앤존슨에서 내년도 코로나19 백신을 100억 개를 내놓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지금 사업 시설도 백신을 만들 수 있는 시설도 먼저 늘리고 올 10월에는 그 백신 후보 물질을 임상 실험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미국의 생명공학 기업인 리제네론도 다음 달에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개발을 위한 임상 실험을 이제 시작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제약회사라든지 생명공학 회사라든지 이런 데서는 인류의 생명을 구한다라는 어떤 큰 대의 명분뿐만 아니라 자기 회사의 사활을 위해서라도 지금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백신 개발에 매진하고 있을 텐데요. 빨리 백신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한국의 기업들이 한국의 제약회사가 김치라든지 인삼에서 코로나19 백신이 될 수 있는 물질을 발견해서 한국이 내놓는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예전에 사스나 메르스 때 김치에서 나오는 그 유산균이 그런 바이러스들을 억제한다. 그래서 한국인들이 많이 감염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실제로 이런 것들이 이제 연구에서 나온다 그러면 그리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작용한다고 발표가 되고 연구 논문이 이제 입증이 된다고 그러면 정말 참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봅니다. 네. 자, 근데 좀 비관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워싱턴 대학의 보건분석평가연구원에서는 좀 더 부정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올해 8월 초가 되면 미국의 사망자가 13만 7천 명에 이를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현재 사망자가 한 8만 명 되거든요. 그런데 불과 한 2달 반 정도에 한 5만 명 정도가 는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굉장히 증가폭이 심할 거라는 거죠. 이 연구자에 의하면 현재 가장 많은 확진자가 있는 뉴욕이나 뉴저지 이쪽 지역은 자기네가 예상했던 대로 이 연구진들이 일주일 전에 이제 발표를 한 게 있었는데 그 자기네가 예상했던 대로 계속하겠지만 지금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이런 타주에서 예상외로 자기네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더 많이 그 바이러스 감염자들이 나올 것이다라고 이제 수정 발표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물론 예측이고 예상일 뿐이긴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좀 부정적이라서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자, 또 코로나19 때문에 대부분의 사업장들이 문을 닫았고요. 혹은 일부 개방을 했다고 하더라도 실적이 거의 뭐 10분의 1 정도, 뭐 3분의 1 정도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병원 같은 경우는 뭐 문전성시 아니겠느냐,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겠냐, 병원이 돈 버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와는 우리 생각과는 반대였습니다. 실제로 캘리포니아에서 발표하기를 캘리포니아에 있는 병원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약 100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 이런 그 뉴스 보도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도 이제 병원 의사신데요. 당신의 월급 30%가 이제 삭감됐다라는 거예요. 이유인즉슨 병원들은 대부분 수술이라든지 입원 환자들 위해서 이제 뭐 수익이 많이 발생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수술 환자들이 대부분 연기가 되었거나 뭐 취소된 예도 많이 있고 또 병실도 코로나19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비워뒀다는 거죠. 비워두고 그쪽으로 할애해두고 하다 보니까 병원에서 환자들이 줄어들고 수익 날 수 있는 부분들이 감소가 돼서 병원의 수익이 100억 불이 줄어들어서 의사들도 급여가 깎였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또 한편은 LA 경찰국 그리고 LA 소방서 이런 곳에 있는 직원들, 경찰서, 소방대원들 이런 분들이 이제 코로나 감염 지역에 가시고 뭐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감염에 걸려서 인원이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줄어든 거죠. 그래서 지금 봄철에 산에 산불이 날 경우에 진화할 수 있는 인력들이 많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그 산불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봄에 제발 산불이 좀 안 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과 기대를 해봅니다. 자, 훈훈한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식료품 500상자를 우리 한인들을 위해서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합니다. LA 한인 상공회의소하고 한남체인, 허브웨슨 LA 10주구 시의원이 공동으로 어려운 가정들을 위해서 500박스의 식료품 상자 준비했는데요. 이번 수요일 13일 오후 2시에 남가주에 있는 새누리교회 앞에서 이제 나눠줄 거라고 합니다. 근데 이번 나눠주는 대상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 서류 미비자들 그리고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대상이 아닌 우리 시민들은 시민의식을 발휘해서 그곳에 나타나지 말아 주십사 이런 당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일을 계기로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한인들에게 뭔가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전했는데요. 참 감사한 일이죠. 우리 한인회에서도 이번에 많은 사람들에게 경제적으로 좀 도움을 드리고자 신청을 받았었는데 많은 500명을 지원하려고 했는데 2,000명이 몰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5대1, 5명 중에 1명 정도만 수혜를 받을 수 있어서 추첨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나눠준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런 일들은 좀 감사하고 훈훈한 소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지진 소식이 있었죠. 어제 오후 3시 7분경에 샌디에고 인근에 있는 임페리얼 밸리에서 규모 4.5 정도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샌디에고 동쪽 임페리얼에서 한 26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서 있었는데 샌디에고하고 오션사이드에 있는 지역 주민들은 땅이 좀 흔들리는 이런 것들을 느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이쪽 캘리포니아에 와서 지진을 경험했는데요. 아마 2013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오렌지 카운티 저쪽 지역에 있었는데 그 땅이 흔들리는 배가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진이라고 그러죠. 큰 지진 이후에 조그만 지진들이 오는데 그걸로 인해서 약간 좀 어지럼증이 생기는 그런 증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천재지변도 발생하고 그러는데 정말 이런 일들이 빨리 사라지고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 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죠. 메뚜기 떼가 지금 이동하고 있다 하는 얘기도 있었고, 또 며칠 전에는 벌새만한 말벌이 공격해 오고 있다 이런 얘기도 또 있는데, 이런 천재지변들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사그러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해봅니다. 자, 오늘의 날씨 한번 알아보죠. LA는 최고 74도, 최저 56도, 대체로 흐린 날씨고요. 내일은 최고 70도, 최저 57도, 여전히 흐리고 선선한 날씨가 되겠습니다. 동부 뉴욕은 최고 60도, 최저 41도, 대체로 흐리고 간간히 소나기가 오겠고요. 내일은 최고 59도, 최저 40도, 대체로 맑고 선선한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자,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날 텐데요. 개빈 뉴섬 주지사가 내일 3단계 완화 조치를 발표할 텐데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 다소 궁금한 내용들입니다. 자, 저는 다시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LA 사는 친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